저는 오히려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버블이 한 번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전쟁, 분쟁의 리스크들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인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철학에 의해서 미국의 동맹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분열의 조짐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미국의 정치권 이슈가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너무나 어색한 언어였고, 저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얘기 나와서 트럼프가 사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다들 별로 생각 안 했죠. 사법 리스크가 거의 소송 걸린 것만 해도 이제 거의 90여 건 이상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너무 이제 강경파, 우리가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이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트럼프는 범법의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 후보를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컸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제 트럼프가 쇼오프를 정말 잘했죠. 감성을 되게 자극을 했고, 이제 총기 사건도 있었지만 박해라는 단어 있잖아요. 감성적인 박해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흑인 이제 자유, 노예, 해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의다라는 이제 관념이 아직도 투철한데, 트럼프가 그런 정서를 자극을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원래는 중국도 컨트롤할 수 있었고, 자기였다면 전쟁도 안 일어났을 텐데 자기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대통령이 못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파고드니까 트럼프 지지자든 아니든 약간 호응도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총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제 스타처럼 올라갔는데, 그때 트럼프 트레이드다 하면서 기존에 이제 좋았던 포트폴리오가 다 무너지고 트럼프가 우선시하는 정책과 관련된 산업이 막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저는 이건 되게 단기성이다. 트럼프 트레이드도 역시 의도가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오히려 해리스가 더 유력해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확 부각이 됐어도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는 앞으로 이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남은 거예요. 대통령 한 번 남았는데, 이제 사실 미국도 이선에서 2년째 되면요 레임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2년 동안 정책을 다 본인 맞춤대로 다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미 이제 거의 4년 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II를 통해 가지고 미국 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공장 건설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다 뒤집는다? 그리고 그걸 뒤집을 대통령을 뽑는다? 그게 어색한 거죠. 너무 어색하죠. 저는 오히려 해리스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을 할 수 있고 정책적인 기반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나 이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원하는 국민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해리스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은 시장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어떠한 대통령이 오던 트럼프는 우리가 분야별로 이야기를 해보면 재정 지출을 하고 미국을 더 뜨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화석과 전통 연료를 가져오면서 원가 부담과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요인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파저티브한 미국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의 뜨거움을 또 한 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파저티브한 영향을 우리도 일부 받겠지만 중국 관세라든지 관세 영향에 의한 네거티브 요소 때문에 파지티한 부분이 좀 상쇄가 돼버리겠죠. 근데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책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오히려 화두가 안 되고 있는데 이분이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우리가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이라는 BBB 법안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 정책을 포함한 총 금액을 1조 6천억 달러를 책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해리스는 10조 달러를 얘기를 했어요. 최소 10조 달러는 써야 된다, 신재생 정책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약간 굉장히 공격적인 진보주의자가 있는데, 에드마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코르테즈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안에 청정 에너지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브릿지를 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에너지를
더 늘리지 않으면 신재생으로 전환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10년 안에 무조건 신재생으로 다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바이든이 이제 학자금 대출 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탕감 얘기를 했는데 해리스는 더한 분이에요. 학자금 부채를 탕감함과 동시에 무료 공공대학을 적극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던 분이에요. 오히려 분배적이면서도 약간의 양극화를 없애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쓰려는 부분들. 10조 달러면은 사실 더 나은 미국 재건법 그거의 총 패키지가 10조 달러가 약간 안 되거든요. 근데 신재생에만 10조 달러를 쓰재요. 얼마나 강력한 그 규모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시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인 버블이 한 번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은 이분이 오시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전쟁, 분쟁의 그 리스크들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완벽하게 이제 인권주의적인 입장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잖아요. 미국인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근데 이분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참혹하게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네타냐후가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벽하게 인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철학에 의해서 미국의 동맹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분열의 조짐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만이나 홍콩 자위 독립권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중국하고도 정치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세게 부딪힐 분이에요. 그 전부터 이분이 항상 홍콩하고 대만을 가서 이제 중국을 갖다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발언들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분배를 하는 쪽의 입장이면서 돈을 많이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빅테크를 이제 팔아야 된다 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으로 보면요. 트럼프는 이제 디지털 세금하고 이제 AI 테크 관련된 세금을 얘기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독점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서 반독점법을 통해서 뭔가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규제는 안 해요. 트럼프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AI가 규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다 풀어줬거든요. 성장을 할 수 있게. 근데 이분은 AI가 많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나 그 기술을 이제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AI 안전 정상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서밋이 있는데 AI 세이프티 서밋에 참가를 해가지고 정부의 당국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AI라는 그 미명 아래 독점 편취를 하고 있고 그것이 개인들의 권리나 권한까지도 침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고 공격적인 발언하고 여기에 더 나가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들이 잘못 사용이 되고 있다면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이분이 오히려 AI 테크 쪽에 대해서는 더 안 좋은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 자체가 재정으로 또다시 한번 크게 풀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쁠 일은 적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술을 중국이랑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AI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100%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세금의 명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트럼프는 단순하잖아요. 직접적이잖아요.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금을 바로 얘기한 거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돌고 돌아서 뭐 나는 가치관에 AI가 독점적인 요소도 있고 개인정보의 침해 요소가 이르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세금 인상의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법인세는 낮추겠지만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테크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라는 입장인 거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분배주의자적인 철학, 이제 버니 샌더스랑 약간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은 사실 경제적으로만 봐도 개인의 세율을 높이긴 힘들어요. 소득세율을 높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가계에 많은 돈들이 거의 이제 30% 가까운 돈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소비 여력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돈을 줬다가 세금을 높여서 뺏어버리면 줬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지 않고 세금을 안 높이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세금을 높이기가 아무리 부자 증세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결국에 중산층들도 엮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한테 세금을 주기가 높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업한테 세금을 높이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명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AI 산업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AI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중국하고 차별화되고 더 이렇게 차이가 날수록 미국은 어찌 보면 자체적인 어떤 컨트롤 능력을 스스로 더 강하게 갖고 따라오지 못하는 위안화를 더 억누르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수에서의 기업 세금에 대한 어떤 명분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마찰이 더 가속화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한 논리가 나왔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상품은 60%고 그다음에 관세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100% 세금을 매기겠다. 우리 것들을 뺏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관세를 매기면 미국에 창출되는 이득을 뺏어간 거를 세금으로 역으로 걷어들이면서 똔똔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거고요. 해리스는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나눠봐야 됩니다.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일자리, 분배주의, 자국의 노동자를 굉장히 위해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에 나프타 북미 무역 협정을 갖다가 탈퇴를 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뭔가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나중에 미국한테 유리한 이제 새로운 나프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반대를 해요. 결국에 우리 미국보다도 못한 국가들과의 FTA 무역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든지 미국의 일자리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권적인 철학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뺏긴 걸 되찾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 내용은 더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하려면은 우리보다 못한 국가들하고의 무역협정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건 함부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이득을 중국이 뺏어가고 있고 기술을 편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좀 적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은 적어요.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 그 노동자 탄압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갖다가 압박하거나 본인의 중화 사상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어조를 취할 만큼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국가를 지배를 하거나 컨트롤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미국과 관계없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사건인데 팔레스타인인이 불필요하게 이제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옹호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간 배척하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어쨌든 지지를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랑 너무 결이 달라질까봐 톤을 다운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때 명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잘못됐다라고 공격적인 발언까지도 좀 행간의 의미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당선이 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나 이런 정책들로 표명이 될 거지만 그 이상으로 중국이 지금 뭐 하나의 중국, 그 다음에 시진핑의 어떤 집권 체제, 시진핑이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집권화하고 권력화하려는 그런 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지금은 바이든하고의 트러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집권체제를 그거를 방해하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아마 시진핑 체제 그 권력 계층들도 민주적인 부분과 인권 사상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격하는 해리스 정부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부가 그런 행동들이 나오면 중국 정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 이상의
외교적 트러블들과 정치적인 트러블들이 되게 강화가 될 수 있다. 중국하고 미국의 최근에 어떤 외교적인 분쟁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가치와 철학과 원칙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대만과 관련된 문제를 서로 우리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물고 뜯고 싸울 정도로 계속 공격을 서로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요즘에 무더운 여름인데 사실 이제 안팎으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안에 내부의 건강을 유념하시고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관점을 갖다가 경제적으로도 분석하고 드라이하게 분석하는 것들도 좋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본인이 트렌드는 따라가시되 그래도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건강에 더 집중하시는 좀 좋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시길 1분 1초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응원드리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